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10월 2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302.81포인트 0.16%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가 매수 유입 등의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에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은 3,796억 순매도, 기관은 2,21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48.49포인트 0.62% 상승 마감했는데요. 저가 매수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에 외국인이 131억, 기관이 914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납폭 과대 인식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가격 조정 확대의 중심에 위치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차전지 외의 업종들의 반등이 부진하면서 코스피는 좀 오후에 들어서 상승폭을 좀 대부분 반납했는데요. 2300포인트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전개하면서 아시아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55.90, 0.30%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 전환 속에 9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 등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마 시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3분기 실적 호조 속에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CTR 모빌리티는 상한가 같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상한가 같고요. 한국무브넥스, 화신, SL, 삼성모터스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8.74%, 영업이익은 146.27%, 순이익은 134.03%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역대 3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후실적은 판매 대수 증가와 제네시스와 스포츠 유틸리티 등 고부가 가치 차량 중심의 판매 비중 개선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 또한 3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 10.29%, 영업이익은 272.94포인트, 272.94%, 순이익은 383.98%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383.98%가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으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기업 수익성 평가의 핵심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11.2%를 기록하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영업이익이 19.83%, 순이익이 78.25%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어, 현대모비스도 이제 그 물량 증가, 수익성 개선 활동으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현대차에 대해 3분기 실적은 제품 믹스와 환율 그리고 원자재, 투입 원가 등이 우호적으로 작용한 덕분인데요. 그러면서 시장 대대치에 부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 효과가 지속되면서 4분기에도 견조한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4년 내년에는 이제 북미 전기차 공장의 완공과 또 전기차 전용 모델의 추가 출시 등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2차전지 공급망 강화에 13조 이상을 투자 계획하고 또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화알루미늄, TC스틸, 나노신소재, A프로, CIS, 금양, 성일아이텍, 에코프로베, LNF 등의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급상승과 함께 국내 핵심 첨단 산업으로 자리매김직인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협력을 가능할 예정이고요. 산자부 장관 주재로 2차전지 소재 공급망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제2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전환을 노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전환 노력을 점검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를 했고요. 각국의 공급망 정책들로 우리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할 시점으로 2030년까지 2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핵심 광물 소재와 관련된 13조 원 이상의 국내 투자가 계획됐다고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세제, 인프라 등을 정방위로 지원을 하고
또 나아가 근본적으로 핵심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리튬 메탈 등의 기술 개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이 컸던 2차전지 테마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최근에 2차전지와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가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 목표치 하향 소식과 주요 종목들의 실적 부진 여파 지속으로 하락세를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치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관련 정확한 진단 가능성 발견 소식에 명문제약, EDC, 펩트론, 국전약품 등 치매 관련주들 일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 조한나 교수 연구팀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진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를 아밀로이드와 타우 양전자 방출 단축 촬영 영상으로 초기 진단 정확성을 높이고 발병 기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일반 알츠하이머 환자보다 많은 양의 타우 단백질이 뇌의 광범위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고, 이것은 이제 발병 알츠하이머가 일반 노인성 알츠하이머보다 임상적으로 더 많은 기능 손실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하나 교수는 이번 연구로 아밀로이드와 타우, 이 PET 영상 검사기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를 초기에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연구에서 소외된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앞으로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AI 의료기기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AI 의료기기가 건강보험 착 적용에 따른 상용화 기대감 속에 JLK, 트윈,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뷰러, 루닛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AI로 뇌졸중 진단을 보조하는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AI 혁신 의료기술 유한급여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은 뇌경색 환자의 뇌졸중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로 국내 의료 분야 AI 기업 JLK가 개발을 했고, AI 의료 기술의 상용화를 인정하는 첫 사례로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는 AI 기술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루닛은 또 이날 그 미국 텍사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MD 앤더슨 암센터와 다양한 암 중에서 미국 머크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치료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교육 온라인 교육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미래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77조 원 투자 소식에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드, 엔진능률, IBM넷, 비상교육 종목 같은 종목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 미래교육을 위해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77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교육 청사진이 담겨 있는데요. 예산 규모는 77조 2,999.8억 원.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학부모 부담 제로, 유아교육, 개별화 맞춤형, 미래형 교육 환경입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에 이제 AI 플랫폼 구축,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이 포함되고, 학부모 부담 제로화에는 급식비, 교과서, 교복 지원 등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유아교육 환경 개선에는 누리과정 지원, 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이, 또 개별화 맞춤형 교육 지원에는 기초, 기본, 학력 보장, 심리, 정서, 행동 장애 지원 등이 투입될 계획이고요.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에는 과밀학급 해소, 그린 스마트 스쿨